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뭐 시공사들이 약간 영세하다 보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아시긴 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만약에 공사를 7억 원에 계약했어요. 토지 관련된 공사 용역이 만약에 1억 원이었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공사 금액과 관련된 총 공사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부담을 했을 거예요.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할 때 이 7천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7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제외한, 토지 관련 용역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6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의미가요. 그럼 이 토지 관련된 비용이 도대체 어떤 용역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태양광에 관련된 조세 심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건 어떤 법인이었냐면, 이 법인이 시공계약을 따로 공사업체랑 하고, 이 청구법인이 특정 주식회사랑 따로 개발행위 관련된 용역을 한 거예요. 이때 세무서에서 이 공사 용역에 대해서, 이 개발행위 관련된 용역 계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니까 이 청구법인이 이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쟁점 공사 금액, 요거 토목 공사 금액, 그리고 쟁점 용역 금액, 개발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였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이 사례에서 이 금액은 17억이었어요. 개발행위 비용만 17억. 그럼 개발행위 때문에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못 돌려받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1억 7천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건 결국 기각돼 가지고 이걸 다 환급을 못 받았죠, 결국. 사실 이거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은 오늘 이 강의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이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 일부는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도대체 그럼 토목건축공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것 때문에 부인했는지 보면은, 이 과세당국은 이 지목상의 변경이 꼭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규정에서도 있었지만 형질 변경이 있는 거를 토지 관련된 매입세로 봤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상 형질 변경만으로도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봐서 불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 하잖아요. 뭐 개발행위의 사실 대표적인 용역들이잖아요. 지형 현황 측량이라든지 토목 설계라든지 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게 사실 개발행위가 포괄하고 있는 용역들이거든요. 이런 용역에 대해서 결국 이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행한 사전평가 용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태양광 관련된 토목공사랑 개발행위 관련된 용역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토목공사랑 개발행위 관련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반적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도대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적어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사례예요. 제가 지금 이걸 최근에 받은 계약서거든요. 그 계약서의 일부를 지금 스캔한 건데, 이게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08년도 안에 끝나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200km를 3억 2천에 했네요. 네. 공사 금액 그렇게 좋은 공사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도급 공사 금액을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공사 계약서를 잘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의 뭐 표준 폼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잘못된 점을 하나 찾아보면 여기서 잘못된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토목 착공시. 그럼 이게 무슨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시공사는 이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범위 안에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러고 나서 부가세를 전액 환급 신청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 세무 담당자가 못 받거나 정말 이게 초보 세무공무원이라서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캐치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예요. 이 계약서가 세무서에 들어가면 이 서류가 그냥 버려지나요? 한번 보고? 세무서 내부적으로도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공사계약서의 또 다른 일부인데 여기에서도 또 뭔 잘못된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시공사인 의뢰계약 범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의뢰계약 범위가 뭐죠? 의뢰계약 범위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건 또 간접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 이 시공사가 인허가까지 진행했구나. 그럼 이 시공 비용에 개발행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걸 사실 또 간접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을 세무공무원이 과세당국에서 제대로 캐치했다면 뭘 물어볼까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물어볼 거에 대한 사항을 시공사한테 한번 요청해 봤어요. 저희 관련된 업체라서. 이런 서류 좀 주세요. 세부적인 서류.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 어떤 서류를 줬냐면 세부 공사 내역에 이게 포함된 내역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과세당국이었으면 이거 바로 부인했겠죠. 그쵸? 눈에 띄는 거 바로 부인. 얘 바로 부인. 그리고 이것까지 안 분해서 부인해야 돼요. 사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도급금액 3억 2천 중에 지금 이분은 3,200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죠? 이거 관련된 이게 공사금액이니까 10% 200만 원. 이 토목공사와 관련된 10% 300만 원. 그리고 기타 안 분된 금액 해서 이분 한 600만 원 정도를 원래 돌려받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네. 그런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려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러면은 이걸 없애놓고 다 없애고선 토목공사 비용만 작게 만들면 우리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토목공사는 우리 개발부담금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유리한지는 잘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 것 중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리스크가 높아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다 환급 신청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티는 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공사 계약서상에 이런 티는 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적어도 그건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원칙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번 이게 조세 심판원에서 아까 들어간 사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략했으면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목공사 있잖아요. 그거랑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무서에서 이거 토지 관련된 비용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목 관련된 공사비가 3천만 원입니다 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이 3천만 원의 10%를 바로 부인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목공사의 세부 내역이랑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배수로 공사하잖아요. 물론 이 배수로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배수로 공사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배수로 공사가 다른 사례에서는
구축물의 일부로 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태양광 이외의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준비를 그 포인트를 잘 맞춘다면 네, 분명히 매입세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공계약서의 아까 범위 안에 이 인허가 비용이 있었잖아요. 이 인허가 비용을 넣어놓으면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라는 활동을 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개발업법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시행사들. 그리고 시행사의 경우에 이제 토지들을 많이 알아보잖아요. 태양광 토지를 미리미리 알아볼 때 그 토지 적성 평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나면 이 토지를 사는데, 개발행위가 안 나면 토지를 안 사겠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개발행위 관련된 비용은 들면서 토지를 안 사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개발행위 관련된 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커다란 그 시공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